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들은 타인의 말을 들을 때 히어링을 하시나요? 리스닝을 하시나요? 뭐 다 똑같은 듣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히어링은요,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듣기라고 한다면, 리스닝은 의식을 집중해서 정보를 모은 뒤에 분석해서 뇌로 보내는 능동적인 듣기라고 프랑스 한 의학자가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동료 또는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때 굿 리스너가 되기 위한 경청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청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의 경청. 두 번째, 수동적 경청. 세 번째, 적극적 경청. 바로 네 번째, 맥락적 경청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경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어링하고 가까운 경청으로 대충대충 건성건성 말을 흘려서 듣는 경청을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았을 때 자주 발생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10년차 부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오랜만에 쇼핑을 나왔는데 부인이 빨간 옷과 파란 옷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의 반응은 아무거나 입어. 빨리빨리 그냥 아무나 사. 같은 반응이 나왔다면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배우자의 경청입니다. 이러한 경청은 사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도 자주 발생되는데요. 소통을 원한다면 이러한 경청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수동적 경청은요.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경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같이 10년차 부부의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보, 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라고 했을 때 수동적 경청을 하는 남편은 둘 다 좋아. 둘 다 좋네. 정도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 경청은요. 상대에게 주의를 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호응도 해주는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라고 했더니 적극적 경청을 하는 남편이라면 빨간색 예쁘네. 빨간색 하면 좋겠다. 라고 한다든지 야, 뭐 둘 다 예쁘긴 하네. 당신 파란색이 딱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적극적 경청은 소통과 공감이 가능해지는 경청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적극적인 경청도 좋지만 더 윗길, 네 번째 단계인 맥락적 경청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번째 맥락적 경청은 경청의 최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의도, 감정, 느낌, 상황 등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상대방의 숨은 욕구까지 파악해주는 경청 기법입니다. 똑같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보, 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라고 했을 때 남편은 오랜만에 쇼핑 나와서 사고 싶은 게 참 많지? 자긴 빨간색 옷 입을 때 젊어 보이고 파란색 옷 입을 때 날씬해 보이네 라고 하면 부인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어머, 자기야 라고 하면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노란 옷을 살 겁니다.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표현하는 맥락적 경청을 저는 공감적 경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요즘에 너무 편찮으셔서 고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위로랍시고 그래도 너는 아버지라도 살아 계시잖아. 힘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한술 더 떠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솔루션을 준답시고 야, 그런 거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병원을 가야지 라고 충고나 조언으로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못된 예시로는 맞아,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누구 있잖아 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공감은 오히려 소통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공감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섣불리 충고를 하거나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조언이 아닌 조언을 해주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호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의 경청이 되는 것인데요. 상황별로 예시를
예시를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직장 동료가 와서 말을 합니다. 죄송한데요. 이 부분 잘 모르겠어서 이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다가왔더니 배우자의 경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나도 참 할 거 많은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소극적 경청을 하시는 분들은 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겠죠. 적극적인 경청을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엔 좀 어렵죠?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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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맥락적 경청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 그리고 감정까지 어루만져 주겠죠. 근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하시기 되게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전 직장하고 프로세스가 너무 달라서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같이 보시면 인트라넷에 들어가셔서 샘플 양식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다른 어려운 거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고맙겠죠.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요, 같은 안내를 해주는데도 만족감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런 차이에서는 어떻게 응대했는가, 그 사람과의 교류를 어떻게 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요, 이거 교환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경청을 하시는 분들은, 에? 교환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라고 한다든지, 소극적인 경청을 하시는 분들은 네,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하실 거고요. 적극적인 경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제가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환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유를 좀 적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 있으셨어요? 라고 같이 감정을 표현해주고 도움을 주겠죠. 사실 적극적인 경청도 좋은 경청이기는 한데요. 고객이 이 과정에서 당연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특별히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경청, 바로 고객들이 고맙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경청 기법이 바로 맥락적 경청인 것 같아요. 맥락적 경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다시 교환하러 오시는데 많이 번거로우셨죠? 저희가 빠르게 교환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환 사유를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바로 교환 드릴 텐데요. 혹시 다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다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맥락적 경청을 보면요. 고객이 말하지 않은 번거로움까지 이해를 하고 표현하고 또 수고스러움에 대한 감사 표현까지 포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내가 고객이 미처 표현하지 않은 그들의 숨은 감정이나 니즈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나를 점검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잘 통하는 응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느낌 안 나는 사람들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의 핵심은 우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숨은 메시지까지 파악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